여기에서 요 모양이랑 지금의 모양이랑 좀 되게 유사해 보인다. 요거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차트에다가 이렇게 딱 겹쳐볼게요.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와, 뭐 이거 완전 쌍둥이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고 치면 여기서 좀 살짝 반등은 있겠지만 또 재차 하락이 나오죠. 뭐 6만보다 살짝 깨는 거니까 대략 뭐 한 5만 8천, 5만 7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최저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치면 본격적인 상승은 한 이쯤 보면 되겠죠. 9개월 후, 그럼 대략 한 11월쯤에는 다시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12일 오전 8시 17분입니다. 업비트 차트로 보면 또다시 1억이 깨졌죠. 2월 6일, 5일, 6일에 이때 깨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1억 위로 올라왔었는데 오늘 연속으로 3일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1억이 깨졌습니다.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6만 달러 리테스트 하러 간다. 이런 관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다들 심란하실 텐데 약세장은 늘 힘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약세장이 힘들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보니까 좀 요런 관점이 있더라고요. 네이버에다 고래동공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제가 공유해서 올려놨거든요. 비트코인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요 제목으로 썼는데 이게 되게 그럴듯한 거예요. 여기에서 요 모양이랑 지금의 모양이랑 좀 되게 유사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겹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거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차트에다가 이렇게 딱 겹쳐볼게요. 그럼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와, 뭐 이거 완전 쌍둥이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죠?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고 치면 여기랑 완전 똑같이 된다고 치면 이 금액까지 이렇게 똑같거든요.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여기서 좀 살짝 반등은 있겠지만 또 재차 하락이 나오죠. 요때가 무서워요. 여기에 저점이 말하자면 여기가 한 6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6만. 그 다음에 조금 반등이 있죠. 뭐 한 10,000달러 정도 반등이 나옵니다. 한 7만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급격히 떨어져요. 하지만 뭐 6만보다 살짝 깨는 거니까 대략 뭐 한 5만 8천, 5만 7천? 뭐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최저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치면 요게 2월 달이니까 재차 상승이 나오는 건 본격적인 상승은 한 이쯤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을 한번 보면 이게 똑같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똑같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대략 한 7개월 정도 되죠. 7개월. 그러면 만약에 역사가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9개월 후, 그럼 대략 한 11월쯤에는 다시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얼마까지 올라갈까, 뭐 그것까지도 재미삼아서 여기에 빗대요. 그렇게 좀 보면은 여기가 한 5만 7천 된다 그랬잖아요. 5만 7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총 올라간 게 대략 한 10만 달러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 별로 솔직히 재미가 없죠. 그래서 10만 달러 올라가 봤자 뭐 한 15만 달러니까 그럼 솔직히 좀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바닥부터 보면 한 3배는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진짜 이렇게 똑같이 로그 스케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되게 재미없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이때랑 오름폭이 로그 스케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스케일인데 비슷하게 오르고 비슷하게 빠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별로 호재가 아닙니다. 요거는 좀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뭐 저는 변주곡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더 크게 빠질 수도 있고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어느 정도 변화는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이 깨진 게 뭐 이게 약세장의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된다고 쳐도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7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더 이때는 하락장을 겪었었잖아요.
이번엔 뭐 얼마나 더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페드 와치인데요. 지금 3월 달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 아마도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오늘 또 고용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고용이 높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고 요 사이에 이제 케빈 워시로 바뀌죠. 네, 파월에서 케빈 워시로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6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어찌됐든 케빈 워시랑 트럼프랑 뭐 그 관계가 있으니까 뭐 무시할 순 없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금리 인하를 많이 해서 너무 완화적으로 해서 좀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어찌됐든 6월에는 한 번쯤 할 것 같고 올해 한 2번 정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케빈 워시가 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막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뭐 비트코인 상승폭이나 상승하는 시기 뭐 이런 거는 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투자를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올해는 좀 내려놓고 언젠간 오르겠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모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면 YTD로 보면 물론 아크나 FBTC, 그러니까 피델리티나 블랙락 뭐 이런 데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네, 플러스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GBTC도 마이너스고 하지만 플러스인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쁘진 않아요. 네, 어찌됐든 올해 유입되고 있는데도 좀 많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이런 의견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블룸버그 ETF 전문 수석 애널리스트거든요. 비트코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에릭 발추나스 보면은 비트코인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런 점은 참고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신 분이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좀 드리고 싶은 거에 제일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늘 제 방송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나요? 바이낸스 설립자예요. 자오장펑이라고도 하고 짱펑자오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성하고 이름이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짱펑자오라고 하고 CG라고 많이 합니다. 네, 짱펑자오. 그래서 저는 보통 CG라고 부르거든요. 발음이 좀 힘들어갖고 짱펑자오. 어쨌든 짱펑자오 인터뷰를 좀 한번 다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요. 뭐 요거 누르면 네, 링크 되니까 순자산이 100조가 네, 100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최근에 바이낸스 코인도 많이 떨어져서 좀 100조까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100조 원을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많은 부분이 BNB 코인으로 좀 갖고 있거든요. 2024년에 감옥에 갔죠. 미국의 감옥에 수감됐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네, 나옵니다. Went to prison over crypto.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바이낸스 거래소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다른 거래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볼륨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는 뭐 2조, 3조 뭐 요 정도 수준이죠. 업비트도 한 2조 뭐 정도 되고 3조랑 뭐 이쪽 저쪽인데 혼자서 네, 16조, 17조 하루 거래량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웬만한 거래소 뭐 한 5개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바이낸스가 전 세계 최대 거래소거든요. 여기에 설립자고 재산도 100조 원이나 있지만 2024년에 감옥에 갔죠. 그때 눈물 나는 스토리가 여기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 네, 다 번역돼서 올려놨으니까 일단 아쉽게도 네, 감옥에 갔죠. 사실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얘기는 뒤에 할게요. 수감시설 등급 보통의 경우에는 좀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가는 최소 보안 시설, 그러니까 보안이 좀 돼 있는 시설로 가야 되는데 마약 사범들도 섞여 있는, 그러니까 강력 사범들이 있는 낮은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좀 무섭죠? 그러니까 뭐 경제사범이나 이런 분들 모아놓은 거 그런 데 가면 그래도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그 교도소로
보내진 거예요. 참고로 4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4개월 동안 수감을 한 거예요. 인종별 분리 정책이 있어서 뭐 백인, 뭐 이렇게 아시아인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아시아인끼리는 아시안끼리 가는데 아시아인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부족들 이게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기타 그룹에 배정이 됐대요.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사람들 뭐 이렇게 섞이게 된 거죠. 뭐 아무튼 뭐 치노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뭐 우리 차에 온 걸 환영한다. 마이카 뭐 이랬나 봐요. 우리 그룹에 온 걸 환영한다. 이게 깽단 가입을 권유한 건가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옥 내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자유가 박탈됐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일상의 결핍이 가장 힘들었다. 아, 요게 같은 거 아닌가요? 자유의 박탈이나 일상의 결핍이나. 일단 먹는 거는 다 거긴 뭐 주는지 모르겠네. 빵 같은 거 주겠죠? 우리나라는 콩밥 준다고 하던데 가공식품, 신선한 과일의 부재 뭐 요런 게 없었다. 일단 과일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출소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과일 먹는 거랑 벽에 몸이 닿지 않게 샤워하는 거. 우린 이게 당연한 건데 교도소는 되게 좁은가 봅니다. 그래서 벽에 몸이 닿나 봐요. 씻을 때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온수 샤워였다고 합니다. 목욕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씻는 게 되게 인간의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되게 부자잖아요. 100조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만큼 가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100조 될까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한국의 1위부터 10위까지 재산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능 중심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치가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본인은 사치하지 않는다. 100조를 갖고 있는데 사치를 안 한다. 이것도 대단하죠. 어찌됐든 뭐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잖아요. 현재 사는 집에 거실 천장에 물이 새는데도 요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진짜 집에 물 셀까요? 엄청 100조 재산 갖고 있는데 물 새는 집에 산다고? 저는 이거는 약간 좀 코스프레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 뭐 실상은 뭐 모르죠. 어찌됐든 위치나 기능이 마음에 들어서 고쳐가며 살고 있다. 한번 뭐 물 새가지고 뭐 대규모 공사를 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좀 이런 걸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부자지만 돈이 많지만 돈 얘기는 안 하긴 하는데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선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해. 이런 거를 좀 어필을 많이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제 또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있는 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유죄를 선고받기까지 그 과정이 좀 나오거든요. 아무튼 뭐 도널드 트럼프가 아무튼 이 좌우장펑을 좀 미워했었고 그것 때문에 재판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수감이 되게 됐잖아요. 정확하게 기소된 거는 은행 비밀보호법 위반, 미등록 금융법 요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이 안 된 금융을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낸스 US, 바이낸스 글로벌 서비스라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했던 이 바이낸스 서비스가 좀 문제가 좀 됐어요.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있었으면 조금 억울하긴 했겠죠. 자금 세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혐의로 이걸 씌우면 좀 오래 감옥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결론은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이건 기각되고요. 직접 처리한 적이 없음을 강력히 변호해서 이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검찰의 그 구형은 36개월을 구형했는데 아무튼 판사는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딜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실형을 일단 받는 코스프레만 하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징역 뭐 한 2년 6개월 받고 뭐 집행유예 뭐 이렇게 받고 하면은 실제로는 징역살이는 안 하더라고요. 집행유예로 많이 나오고 재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뭐 징역 2년 정도 뭐 받았는데 실제로는 실형 안 살고 뭐 이렇게 좀 많이 하던데 여기는 4개월밖에 안 받았는데 직접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CG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도소 생활을
한 거죠. 네, 이 또한 정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한 번은 내가 죗값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다 이걸로 퉁치자. 나 교도소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마. 약간 좀 요런 느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월 실형도 실형인데 CG가 원래 바이낸스 CEO였거든요.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막대한 최대 주주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도 BNB라고 하죠.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낸스 코인은 CG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알트코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이낸스 코인은 뭐 어찌됐든 메이저 코인이죠. 메이저 중에서도 괜찮은 편이에요. 바이낸스랑 샘 뱅크먼 프리드 아세요? 뽀글이 머리 있는 FTX 사태의 주범이죠. 네, 요런 뽀글이 머리. 네, 얘가 FTX의 뭐 CEO였는데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원래부터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샘 뱅크먼 프리드랑 악연이 되게 깊었죠. 얘는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되게 여우 같은 인간이에요. 지금 봐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좀 정계에 로비도 되게 많이 해서 FTX 거래소가 되게 많이 크게 됐죠.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2위 거래소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재벌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 고객의 돈을 유용을 너무 많이 했어요. 수십조 규모의 고객의 돈을 막 유용하고 그걸로 로비 자금 쓰고 막 한 거죠. 미친놈이죠. 샘 뱅크먼 프리드는 진짜 말 그대로 미친놈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사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낸스가 FTX 만들 때 초기에 투자도 해주고 했거든요. 하지만 뽀글이는 좀 장펑자오를 시기한 거죠. 네, 바이낸스도 시기하고 질투와 시기 때문에 바이낸스를 뒤에서 험담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유명한 일화예요. 그리고 바이낸스의 VIP 담당 직원을 VIP 담당 직원이면 자산이 큰 고객들을 관리하는 직원이잖아요. 이 직원을 연봉을 5배 주겠다 해서 스카우트를 해갔대요. 이거는 상도이가 아니죠. 네, 상도이를 얘는 뭐랄까 윤리 의식이 아예 없는 인간입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인간 말종 수준의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랑 엮인 거 자체가 좀 재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FTX가 망하게 되는데 CG가 망하게 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솔직히 저는 일부는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리거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주장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FTX가 망하기 1년 반 전에 이미 투자를 회수했다. 그럼 이 타이밍에 FTT 토큰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하필 하락장에 지금 같은 시대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BNB 코인을 앞으로 규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바이낸스가 뭐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암호화폐 업계를 통틀어서 가장 부자거든요. 네, CG가. 근데 그런 사람이 FTT 코인을 이제 여기 위험하다. FTX 거래선 위험해서 우리는 여기서 발을 빼겠다라고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올렸어요. 저도 그 트위터를 봤거든요. 사실 좀 여기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FTT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네, 저도 2022년에 FTT 코인에 숏을 쳐서 이게 상폐될 때까지 바이낸스에서 좀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 뭐 FTX 망했죠. 실제로 까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던 게 사실이잖아요. 잘못이 있으니까 깜빵이 간 거죠. 뭐 CG도 잘못이 있었다면 4개월만 사는 게 아니라 40년을 살았겠죠. 하지만 얘는 진짜 고객의 돈을 유용하고 샘 뱅크먼 프리드는 실제로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빵이 간 겁니다. CG가 그러니까 짱뻥자오가 감옥에 간 거랑 샘 뱅크먼 프리드가 감옥에 간 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감사받게 한 게 CG의 그 포스팅이 트리거가 된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결론만 놓고 보면. 만약에 아무도 이거를 관여하지 않아서 감사도 받지 않고 FTX 거래소가 전 세계 최대 거래소가 됐다고 쳐보세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수십조 규모가 아니라 뭐 수백조, 수천조를 만지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초반에 빨리 정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FTX에 그 자금 맡겨놨던 분들 동결이 되게 오래됐었죠.
근데 뭐 작년에 거의 대부분 다 환수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결론은 그래도 뽀글이만 나쁜 짓 한 놈들만 감옥 가고, 그래도 투자자분들은 물론 손해가 크긴 했지만 돌려받긴 했다는 게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풍자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이미지 세탁을 좀 도전하고 있죠. 나쁘게 말해서 이미지 세탁이고요. 좋게 말하면은 자선 사업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미지 쇄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자다, 뭐 플렉스한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기여하며 살겠다. 이런 취지 자체는 정말 좋지 않습니까? 크립토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세상에 기여하고,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글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7, 8억 명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문맹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되게 취지가 좋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토큰을 발행하고 하면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토큰 발행은 안 하겠다. 요것도 좀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묻으면 좀 취지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좀 조심해야죠. 그리고 AI 에이전트, 예전에 지난주에 코수다 통해가지고 데니월드님이 좀 이야기한 뭐 그런 부분이죠. 에이전트 AI. 여기서는 신용카드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어렵다. API를 홀출하고 은행 계좌를 틀 수가 없다. AI는. 그래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로 앞으로 유망하다. AI하고 크립토는 결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성공한 사업가보다는 성숙한 인간. 네, 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 뭐 이렇게 낙인 찍히면 코인에서 돈 많이 벌었나 보다 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감옥 생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 것부터가 마음을 좀 열게 만들어준 거죠. 힘들겠다. 겸손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감옥 갔다 오면서 되게 뭐랄까요? 더 많이 성숙해진 듯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끔씩 이렇게 트위터 보면은 좀 싸울 때도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는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하지만 이게 강제로 휴식을 갖게 되었고 감옥에 4개월 동안 갔으니까 창업자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제 준수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네, 실제로 한 100조 정도 있으면 재산은 충분히 많잖아요. 남은 여생을 자선 사업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CG의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오히려 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영상 뭐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CG가 영어를 잘하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법원에서 공방할 때 초기에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했던 실수들이 많다. 네, 그런 부분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영어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자막이 한글 자막으로 아마 요새 다 지원되잖아요. 자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피터 브렌트는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죠. 바나나 존에 가 있긴 한데, 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피터 브렌트의 바나나 존은 점차 이렇게 좁아져요. 그쵸? 수렴하는 형이고요. 이분은 피델리티의 티머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점차 바나나 존이 확장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고요. 피터 브렌트는 성장하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터 브렌트의 곡선이에요. 확실히 곡선이 많이 좁아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피터 브렌트는 이 부분에 착안한 것 같아요. 고점이 올라오는 속도가 점점 더 많이 내려가고 있다. 이때만 해도 19,000이었는데 그리고 이때는 한 69,000, 한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배도 못 올랐거든요. 126,000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승폭이 점차 둔화될 거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티머의 의견인데요. 고점 24, 저점 2달러, 고점 1100, 저점 208, 19,000, 3,200.
64,000, 16,000. 그리고 최고점이 현재 한 126,000 됐죠. 뭐 고의적인지 몰라도 일부러 이건 좀 빼놨네요. 왜 빼놨을까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써놓으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상승폭보다 여기가 더 커지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빼놨나?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이때의 상승폭보다 이때가 더 커질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때 많이 못 올랐으니까 이땐 폭발적으로 오를 거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디가 맞게 될지는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을 보면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1980년이고요. 이건 한 2010년 정도고 2026년이지 않습니까?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때도 얼마든지 나타나더라 하는 게 뭐 팩트니까요. 뭐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장기 투자할 만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로그 차트에서 이런 곡선만 보여도 이거 어마어마한 상승이거든요. CAGR로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장기 상승률을 봐도 요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20%로 10년 동안 복리로 계산하면 6배가 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6배. 뭐 누군가는 서운할 수 있지만 이렇게만 상승해줘도 정말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더 많이 모아가는 요런 것만 꾸준히 하시면 상승률은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6만 달러 근처까지 다시 오고 1억도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 열심히 모으면, 그리고 장기 보유하면 피터 브렌트의 뷰든 티머의 뷰든 어찌됐든 장기 우상향 자산이니까 오래 가져갈수록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브렌트의 차트를 보면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졌나 요것도 나오거든요. 요때는 1년이 좀 넘었습니다. 한 14개월 정도, 1년 2개월 정도 됐고요. 이땐 딱 1년. 요때도 날짜가 똑같네요. 우연의 일치인데 요때도 딱 1년이었거든요. 이때도 딱 1년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은 올해 한 10월 정도가 최저점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반등할 수 있다. 뭐 요런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